겨울의 끝자락, 강원도 영월의 외진 산골 마을에 자리한 작은 통나무집. 그곳에서 김지연은 인생에서 가장 고요하면서도 가장 울고 싶었던 계절을 맞이하고 있었다. 남편 정민은 2018년 12월 23일 아침 아무 말 없이 집을 나섰다. 정확히 말하면 숨 좀 돌리고 싶다는 짧은 한마디만 남기고 렌터카를 몰아 춘천 쪽으로 사라졌다. 조수석에는 강릉에 위치한 강원대학교 수의학과 23살 학생 박소연의 모습이 함께였다. 유문이 닫히는 소리는 마치 지연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내는 듯 울려 퍼졌다. 그녀 앞에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낡은 통나무집과 겨울 관광객을 위해 마련한 작은 온천장이 있었지만 밖은 영하 20도의 매서운 추위가 온 산을 덮고 있었다. 창밖으로 부는 바람은 마치 오래된 고통스러운 기억들을 벗겨내려는 듯 매섭게 불었고 산길은 눈 속에 묻혀 보이지 않았다. 집 안에는 남편이 두고 간 가죽 재킷, 칫솔, 그리고 그가 좋아했던 몰트 위스키 병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그날 밤, 지연은 아무 말 없이 벽난로 앞에 앉아 진토닉을 한 모금 마시며 무엇인가를 기다렸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매일 아침 6시면 일어나 사슴들을 돌보았다. 말없이 계절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는 그들 중에서도 가장 위험 있는 수컷 사슴 하늘은 특별했다. 새하얀 눈밭 위에선 그의 강렬한 갈색 털은 마치 숲의 수호신 같았다. 그의 검고 깊은 눈동자를 볼 때마다 지연은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지는 걸 느꼈다. 2월 14일, 한때는 두 사람의 기념일이기도 했던 그날, 지연은 위스키를 3잔이나 들이킨 뒤 비틀거리며 뒤뜰의 작은 헛간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녀가 찾는 것은 살아있는 무언가였다. 어둑한 램프빛 아래 사슴 하늘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두려움도 후회도 없이 그 눈빛에는 달고 있다는 침묵의 명령이 담겨 있었다. 지연은 무릎을 꿇고 조심스레 그의 목덜미에 손을 뻗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전해져 오는 그의 체온은 손끝으로 서서히 퍼져나갔다. 그 순간 그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가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을 느꼈다. 이제 아무도 없잖아. 그녀가 작게 속삭이자 하늘은 마치 대답이라도 하듯 따뜻한 코끝으로 그녀를 살며시 스쳤다. 지연은 그의 몸에 얼굴을 기대고 눈물을 흘렸다. 그의 심장 박동과 자신의 떨리는 심장이 교차하는 가운데 그녀는 이 고요한 존재에 점점 의존하기 시작했다. 하늘은 단순한 사슴이 아니었다. 그에게 닿는 감촉은 지연이 인간으로 돌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유일한 무언가였다. 그날 밤, 그녀는 자신이 넘어서는 안 될 선 바로 옆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그 존재가 없었다면 이 겨울을 견딜 수 없었을 것이라 믿었다. 나무가 눈부시게 빛나는 숲은 아무 일도 없었던 듯 하얗게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녀 마음속에는 밤의 기억이 잔불처럼 꺼지지 않고 남아 있었다. 하늘의 온기, 그 눈 속에 담긴 인간 이상의 이해심. 그것은 환상이었을까? 아니면 그녀의 마음이 부서져가는 징후였을까? 하지만 지연은 이미 그 감각을 놓을 수 없었다. 2월의 강원도는 숨조차 얼어붙을 듯한 매서운 추위였다. 그녀는 두툼한 붉은 니트 스웨터에 안감이 퍼로된 검은 롱스커트를 입고 베이지색 목도리를 목에 감았다. 발에는 따뜻한 보아 부츠를 신고 마치 추위로부터 자신을 감싸 안는 듯한 차림이었다. 그날 오후, 그녀는 아무와도 말을 섞지 않고 집안에서 시간을 보냈다. 장작 난로의 불꽃만이 살아있는 증거처럼 흔들렸다. 불이 꺼져갈 무렵, 지연은 다시 랜턴을 들고 뒤뜰의 헛간으로 향했다. 하늘은 이미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문을 열자, 그는 천천히 머리를 들고 한 걸음, 또 한 걸음 다가왔다. 지연은 랜턴을 선반에 내려놓고 조심스레 그의 목덜미를 만졌다. 어제보다 훨씬 가까워진 거리였다. 너도 알지? 내 눈이 사람처럼 깊어. 그녀가 농담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자신이 이제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의 눈은 그런 자신조차 감싸 안은 듯 부드럽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목에 얼굴을 묻었다. 겨울로 뒤덮인 몸에서 야생의 향기가 났다. 나무, 흙, 눈, 그리고 따뜻함이 그날 밤. 지연은 처음으로 자신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나 그것은 두려운 소리가 아니었다. 오히려 오랫동안 닫혀있던 우리의 자물쇠가 살며시 풀리는 소리 같았다.
자신의 손이 그의 몸을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움직임이 마치 다른 사람의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하늘은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그녀의 존재를 받아들였다. 그곳에는 음란함도 죄책감도 없었다. 다만 얼어붙은 마음을 조금이라도 녹이고 싶은 본능적인 욕구만이 있었다. 꽃지연은 그의 옆에 앉아 목도리를 살짝 풀어 목덜미를 드러냈다. 하늘이 살며시 코를 가까이 가져왔을 때 그녀는 떨면서도 미소 지었다. 괜찮아. 지금만은 내 곁에 있어줘. 그 밤의 기억은 부드럽고 젖은 눈처럼 흐릿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녀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확실히 시작되고 말았다는 사실이었다. 불꽃이 타오를수록 지연은 밤이 오기를 기다렸다. 낮에는 가면을 썼다. 이웃과 마주칠 때는 어색한 미소로 인사를 나누고 관공서나 우체국에서는 담담하게 볼일을 처리했다. 아무 일도 없는 여자처럼 연기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진짜 자신으로 돌아갔다. 두꺼운 코트 밑에는 레이스가 달린 검은 슬립을 입고 있었다. 아무도 보지 못하는 오로지 자신만을 위한 연출이었다. 깊은 눈 속을 걷는 길의 발소리는 흡수되어 사라졌고 그녀는 랜턴과 와인병을 한 손에 들고 있었다. 마음은 이미 하늘 곁으로 먼저 가 있었다. 하늘은 언제나처럼 조용히 서 있었지만 이날 밤은 뭔가 달랐다. 그가 그녀의 발소리에 반응하더니 천천히 앞발을 내딛고 코끝으로 그녀 가슴을 살짝 건드렸다. 그 순간 지연은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더는 참지 않아도 돼.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마치 다른 사람의 것 같았다. 지연은 랜턴을 선반에 내려놓고 상의를 벗었다. 얇은 슬립 한 장만 걸친 채 차가운 공기에 피부가 조여왔다. 긴장감이 온몸을 감쌌다. 하지만 하늘은 아름답게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그의 목덜미에 입을 맞췄다. 그의 체온과 털의 감촉이 현실감을 더했다. 무언가가 그녀 안에서 폭포처럼 쏟아져 내리며 무거운 껍질이 벗겨졌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그녀가 속삭였고 하늘은 꽃봉오리 같은 코끝으로 그녀의 머리카락을 살며시 쓰다듬었다. 마치 비밀을 공유하는 동반자처럼 그 이후 밤이 그녀의 일상이 되었다. 헛간으로 향하기 전 지연은 화장대 앞에서 립스틱을 바르곤 했다. 아무도 보지 않는 화장이었지만 자신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어느 날 밤 그녀는 얇은 실크 잠옷을 입었다. 깊은 녹색으로 하늘의 눈동자와 닮았다. 가슴에 리본을 풀며 자신이 인간이 아닌 무언가와 맞서고 있음을 실감했다. 이상하게도 두려움보다는 해방감을 느꼈다. 갑자기 그의 뿔이 부드럽게 그녀 쪽으로 닿았다. 차갑고 단단한 그 감촉에 몸이 떨렸지만 동시에 다른 차원의 안도감을 느꼈다. 그것은 결코 성적인 것이 아니었다. 영혼과 영혼의 깊은 유대감 같은 것이었다. 하지만 세상이 알게 된다면 그저 이상한 일로 치부될 터였다. 그래서 이 시간은 오직 그녀만의 비밀이었다. 3월이 시작되었다. 봄은 아직 멀었고 눈은 여전히 깊었으며 바람은 뼛속까지 시렸다. 그러나 지연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계절에 있었다. 얼어붙은 감정이 조금씩 녹아내리고 하늘과의 밤이 그녀 세계의 전부가 되었다. 그날 밤도 지연은 연분홍색 한복 슬립을 입었다. 목선에는 벚꽃 자수가 수놓아져 있었다. 머리는 느슨하게 묶었고 발에는 맨발로 부츠를 신었다. 헛간 앞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며 누구보다도 외롭고 쓸쓸하다고 느꼈다. 랜턴 불빛이 흔들리는 작은 헛간 안에서 하늘은 조용히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 말없이 다가가 그의 목덜미에 얼굴을 묻었다. 너밖에 없어.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소리에 섞여 아무도 듣지 못하는 기도의 노래 같았다. 그날 밤 그녀는 그의 몸에 온전히 몸을 맡겼다. 그의 거대한 영혼에 감싸여 마침내 자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느꼈다. 그 순간 헛간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지연은 얼어붙었다. 돌아보니 옆집 심리 상담사인 박마리 씨가 서 있었다. 눈을 크게 뜨고 입술을 떨며 손에는 냄비와 밀가루 봉지를 들고 있었다. 죄송해요. 갑자기 집에 불이 안 켜져서. 그녀가 한 걸음 뒤로 물러나면서 마치 유령을 본 듯한 눈빛으로 지연을 바라봤다. 지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변명도 설명도 할 줄 몰랐다. 봄이 오려던 4월 초, 서울 강북구의 작은 오피스텔 안 김지연은 창밖으로 펼쳐진 회색 빌딩 숲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영월의 하얀 눈밭과 차가운 숲이 점점 아득해지고 있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선 여전히 하늘의 온기와 그날 밤의 기억이 지워지지 않고 맴돌았다. 지연은 하루하루를 무기력하게 보내고 있었다. 아침마다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작은 카페에서 책을 읽거나 아무도 모르는 SNS 계정을 통해 익명의 글을 올리곤 했다. 그 글 속에는 알 수 없는 그리움과 절망, 그리고 간간히 드러나는 섬뜩한 농담이 섞여 있었다. 야생사슴과 사랑에 빠진 여자, 도시에서 적응 중. 근데 사슴은 어디 갔지? 혼자 낄낄 웃다가도 눈물이 흘렀다. 그가 없는 세상은 너무 삭막했다. 그의 깊은 눈동자, 따뜻한 숨결, 그리고 끝내 깨지지 않는 연결고리. 그 모든 게 그녀를 붙잡고 있었다. 어느 날 지연은 회사 근처 작은 골목길을 걷다가 낯선 남자와 부딪혔다. 그는 김태윤, 30대 초반의 출판사 편집자였다. 세련된 검은 코트에 깔끔하게 다듬어진 머리, 그리고 날카로운 눈빛이 인상적이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정신이 없었네요. 태윤이 웃으며 말했다. 그의 미소는 따뜻하면서도 어딘가 비밀스러웠다. 아, 괜찮아요. 지연도 어색하게 웃었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다가 태윤이 먼저 말을 이었다. 혹시 문학에 관심 있으세요? 제가 편집하는 책 중에 정말 좋은 작품들이 많거든요. 요즘은 이런 우울한 이야기들이 오히려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 말에 지연은 묘한 위안을 느꼈다. 그도 어딘가 상처를 가진 듯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우연히 시작된 대화를 계기로 가끔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어느 늦은 저녁, 카페에서 나온 두 사람은 서울 밤거리를 걷고 있었다. 지연은 바람에 휘날리는 긴 머리를 손으로 쓸어 넘기며 말했다. 사실 저에게는 비밀이 있어요. 그 비밀 때문에 영월을 떠나야 했죠. 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들었다. 그래요? 그런 비밀이라면 혹시 저 같은 사람에게 이야기해도 괜찮을까요? 지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걸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사슴과 특별한 인연이 있었어요. 그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죠. 태윤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짓다가 웃음을 터뜨렸다. 와, 그거 정말 판타지 소설 같은 이야기네요. 어쩌면 제가 편집할 다음 작품감일지도 모르겠어요. 그 농담에 지연도 웃음을 터뜨렸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무게가 조금 가벼워졌다. 하지만 집에 돌아온 지연의 마음은 복잡했다. 그 따뜻한 순간 뒤엔 여전히 하늘의 흔적이 뚜렷했다. 그리고 어느새 그녀는 무의식 중에 스마트폰의 영월, 사슴, 비밀이라는 단어들을 검색하고 있었다. 그때 알 수 없는 번호로 한 통의 문자가 도착했다. 지연 씨, 영월에서의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심하세요. 문자를 보자 그녀의 심장이 급격히 뛰기 시작했다. 누가 보낸 걸까? 그리고 왜, 그날 밤, 지연은 창문 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결심했다. 더는 숨을 곳도, 도망칠 곳도 없구나. 그 순간, 방 안의 전등이 깜빡이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이어서 낯선 바람소리가 창문 틈새로 스며들었다. 하늘, 너는 어디 있니? 그녀의 속삭임에 대답하듯 바람이 창문을 흔들며 지나갔다. 그리고 문득 방 안 한쪽 구석에서 작고 부드러운 발소리가 들려왔다.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었다. 이 끝. 서울의 봄비가 촉촉이 내리던 어느 날 밤, 김지연은 좁은 오피스텔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었다. 창문 밖으로는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리며 마치 그녀의 복잡한 마음을 두드리는 듯했다. 그날 받은 수상한 문자 이후로 지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영월에서의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경고는 그녀를 옥죄었다. 그녀는 침대 옆 책상 위에 놓인 오래된 사진첩을 펼쳤다. 사진 속에는 겨울숲 속에서 하늘과 함께 있던 모습들이 담겨 있었다. 긴 머리를 바람에 흩날리며 붉은 니트와 검은 롱스커트를 입은 그녀의 모습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다. 그의 깊고 검은 눈동자는 지금도 눈앞에 선명하게 떠올랐다. 이 하늘아, 왜 이제 와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그녀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혔다.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여보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받았다. 지연 씨, 저희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차갑고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곧 전화는 끊겼다. 심장이 쿵쿵 뛰었지만 지연은 이내 결심했다. 과거를 도려내고 진실을 마주할 때가 왔다고. 다음 날, 그녀는 짐을 꾸려 다시 영월로 돌아갔다. 영월의 산골 마을은 여전히 눈이 녹지 않은 채 고요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보는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고 누군가는 조용히 속삭였다. 저 여자가 또 왔네. 하지만 지연은 묵묵히 하늘이 있던 헛간으로 향했다. 헛간 문 앞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문을 열자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다. 헛간 안에는 하늘이 아닌 또 다른 사슴 한 마리가 있었다. 크고 위험 있는 뿔을 가진 검은 털의 사슴이었다. 그가 지연을 응시하는 눈빛은 하늘과는 또 다른 차가움과 신비로움이 묻어났다. 너는 누구야? 사슴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다가왔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순간 지연은 눈앞에서 환영처럼 사슴과 자신이 하나가 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이게 무슨 일이야? 그때 헛간 문이 다시 삐걱거리며 열렸다. 이번에는 마을에서 가장 신망받는 노인이자 숲의 수호자라 불리는 이장 박성태였다.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과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지연 씨, 그만두시오. 이 숲에는 오래된 금기가 있소. 그대와 그 사슴 사이의 일은 마을에 큰 불행을 불러올 것이오.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금기라니? 무슨 뜻인가요? 박 이장은 천천히 숨을 내쉬며 말했다. 옛날부터 이 숲에는 사람과 동물이 넘지 말아야 할 경계가 있어. 그 경계를 넘은 자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하오. 지연은 그 말을 듣고서야 자신이 서 있는 선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달았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그 경계를 넘지 않고는 자신이 살 수 없다는 것도 알았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박 이장은 깊은 한숨을 쉬며 답했다. 선택은 그대 몫이오. 하지만 기억하시오. 이 숲의 비밀은 누군가에게도 알려져서는 안 돼요. 그 순간 헛간 밖에서 또 다른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누군가가 숲속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지연은 몸을 굳히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누구지? 그리고 왜 나를 쫓는 거지?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이 미스터리는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하늘의 그림자는 여전히 그녀를 따라다니며 숲은 더 깊은 비밀을 품고 있었다. 이 끝. 영월의 숲은 이슬 맺힌 새벽 안개 속에서 깊은 숨을 쉬고 있었다. 김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헛간 문고리를 잡았다. 어둠 속에서 검은 사슴이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도 신비로웠으며 하늘과는 또 다른 무언가를 품고 있었다. 너는 도대체 누구야? 지연은 속삭였다. 그때 숲속에서 조용하지만 빠른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그녀의 몸은 긴장으로 굳었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문틈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달빛 아래 낯익은 이장 박성태가 나타났다. 그는 주름진 얼굴에 깊은 한숨을 지으며 말했다. 지연 씨, 이 숲의 비밀은 오래전부터 내려온 금기입니다. 당신과 그 사슴의 관계는 마을의 불행을 가져올 수 있소. 금기라니? 무슨 말씀이신가요? 지연은 두려움과 호기심이 뒤섞인 눈빛으로 물었다. 옛날부터 사람과 야생동물 사이에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었소. 그 선을 넘은 자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했지요. 그 말을 들은 지연은 자신이 서 있는 경계의 무게를 실감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 경계를 넘어야만 자신이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도 알았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죠? 선택은 당신 몫이오. 하지만 이 비밀이 밝혀지면 숲과 마을 모두 큰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오. 박성태의 말이 끝나자마자 숲속 어딘가에서 또 다른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다. 누구지? 왜 나를 쫓는 거지? 지연은 몸을 떨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 순간 검은 사슴이 갑자기 움직였다. 그의 뿔이 번쩍이며 미묘한 빛을 발했다. 지연은 얼어붙은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사슴의 눈에서 은은한 빛이 퍼져나가자 숲 전체가 불길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건 마법인가? 지연은 숨을 죽였다.
그때 숲속에서 나타난 그림자가 한 사람을 데리고 나타났다. 그는 마을의 젊은 청년 이재훈이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혼란이 뒤섞여 있었다. 지연 씨, 이 일을 멈추지 않으면 큰 일이 날 겁니다. 그는 절박하게 외쳤다. 하지만 지연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멈출 수 있을까요?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어요. 재훈은 한숨을 내쉬며 다가왔지만 하늘과는 다른 검은 사슴이 그의 앞을 막았다. 사슴은 위험 있는 자세로 그를 응시하며 경고했다. 여기서 멈춰라. 감히 인간이 숲의 비밀에 함부로 발을 들여놓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재훈은 움찔했지만 곧 이내 고개를 숙였다. 그는 지연을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이 그 비밀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 마을에 알려지면 모두가 위험해져요. 떠나야 해요. 지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다. 여기서 내 삶이 시작됐어요. 도망칠 수 없어요. 그 순간 숲속에서 알 수 없는 울음소리가 퍼져나왔다. 그것은 사람도 동물도 아닌 무언가의 신음 같았다. 이건 숲이 우리에게 보내는 경고인가? 박성태가 무겁게 말했다. 이제 모든 것이 뒤엉킬 것이다. 진실은 어둠 속에 숨겨져 있지만 곧 드러나리라. 오지연은 굳은 결심을 하며 말했다. 내가 끝까지 이 길을 가겠다. 그녀의 각오에 숲은 잠시 고요해졌다가 다시 한번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그 순간 헛간 뒤편 나무 위에서 빛나는 눈동자가 하나, 둘 모습을 드러냈다. 누군가, 아니 무언가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이 끝. 짙은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영월의 새벽. 김지연은 헛간 앞에 서서 숨을 고르고 있었다. 차가운 공기가 폐 깊숙이 스며들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뜨거운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검은 사슴 태우는 그녀 곁에서 조용히 서 있었고 그 눈동자는 마치 모든 것을 꿰뚫는 듯 깊고 신비로웠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지연은 혼잣말처럼 속삭였다. 그때 숲속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무 사이로 한 무리의 사람이 모습을 드러냈다. 마을 청년회와 몇몇 마을 주민들이었다. 그들 얼굴에는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지연 씨. 이제 그만두세요. 당신과 그 사슴의 관계는 마을에 재앙을 가져올 겁니다. 마을 대표인 이재훈이 외쳤다. 지연은 단호하게 응수했다. 내가 선택한 길입니다. 누구도 내 결정을 막을 수 없어요. 그 순간 태훈이 무언가 느꼈는지 몸을 돌려 숲속을 응시했다. 그곳에서 희미한 빛이 깜박였고 갑자기 차가운 바람이 몰아쳤다. 주변 나무들이 흔들리며 마치 숲 자체가 깨어난 듯한 기운이 감돌았다. 이 숲에는 오래된 전설이 있습니다. 박성태 이장이 조용히 말했다. 사람과 동물이 하나가 될 때 숲의 심장이 뛰기 시작한다고 했지요. 지연은 태훈에게 다가가 조심스레 그의 목덜미를 쓰다듬었다. 우리가 함께라면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어. 하지만 마을 주민들 중 일부는 두려움에 휩싸여 달려들기 시작했다. 그들 손에는 창과 몽둥이가 들려 있었다. 긴장감이 극에 달한 순간 태우는 우렁찬 울음소리를 냈다. 그의 뿔에서 푸른 빛이 일렁이며 주변 공기를 떨리게 했다. 멈춰. 지연이 소리쳤다. 우리가 서로를 이해할 때 이 숲도 평화를 찾을 거예요. 그 말에 잠시 주민들의 움직임이 멈췄다. 하지만 긴장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때 숲 깊은 곳에서 또 다른 그림자가 나타났다. 거대한 몸집에 붉은 뿔을 가진 사슴이었다. 태훈과는 전혀 다른 위험과 위협이 느껴졌다. 그가 누구지? 지연은 숨을 죽이며 물었다. 박 이장은 얼굴이 창백해지며 말했다. 그는 산의 군주, 뒤 숲에 숨겨진 수호자. 그가 나타난 것은 우리가 직면한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의미하지. 산의 군주가 한 걸음 다가서자 태우는 곧장 그를 향해 몸을 낮추며 경의를 표했다. 두 사슴 사이에 미묘한 기류가 흐르며 숲은 더욱 깊은 침묵에 잠겼다. 지연은 그 순간 깨달았다. 자신이 마주한 것은 단순한 비밀이 아니라 오랜 세월 숨겨져 온 운명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녀는 조용히 다짐했다. 그때 어둠 속에서 알 수 없는 속삭임이 들려왔다. 진실은 빛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소리는 바람을 타고 퍼지며 숲 전체를 감싸 안았다. 그리고 지연의 뒤에서
어디선가 조용한 발걸음 소리가 다가왔다. 끝.